지난해 11월이죠. 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됐고 어느덧 1년이 다 돼갑니다만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그런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고 또 피해 보상 구조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지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정책본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윤창호법 결국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시행도 좀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음주운전이 주요 이슈가 되고 기사화되고 그러는데 근절은 쉽지 않은가 보죠. 그러게요. 윤창호법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요. 올해 10월 31일까지 음주 통계를 제가 조금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고 건수는 한 28.7%가 감소를 했고 사망자도 33.8%, 부상자도 31% 이렇게 해서 결국은 10건 중에 3건은 줄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10건 중에 7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혹시 사회자님 아시겠습니까마는 마약 있잖아요. 마약. 네. 끊기 힘들다는 마약의 동종 재범률이 한 32%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음주운전 재범률은 작년에 45.3%라고 그래요. 네. 훨씬 중독성도 강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본인이 죄의식도 별로 갖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있었고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정리를 통계로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음주운전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그리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10시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의 임재경 박사가 아마 발표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2019년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지원 사업에 따라서 연구센터가 이제 7월부터 이렇게 해갖고 조사를 했어요. 사고 피해자 300명, 가해자 256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저도 좀 충격적인 게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1명이요. 병원비 또 차량 수리비로 쓴 돈이 평균 한 1,800만 원 정도가 넘는다. 그리고 또 사고 피해로 장애가 남는 한 186명은 평균 2,400만 원 가까이 써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보상은 좀 보험사를 통해서 받습니다만 이 보상금은 평균 한 1,400만 원 정도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차액은 고스란히 이 피해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 금전적 손실까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면적으로 개편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이제 가해자가 사고를 낸 다음에 자기부담금, 벌금, 본인 위반비, 합의금 이렇게 해서 좀 보니까 이거는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음주운전의 위험성, 그다음에 얼마나 또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이런 경제적 손해까지 보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오늘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배상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거죠? 물론 피해자들이 보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건데요. 가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책임 이게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네. 음주운전 피해자가 평균 한 360만 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현행 법령으로는요. 가해 운전자 인적 피해, 몸이 다치는 피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300만 원만 나중에 보험사에 내면 책임이 다 없어져요. 수천만 원짜리 차량이나 우리 가게를 막 들이받아서 발생하는 피해는요. 물적 피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금은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 연간 한 2,8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비용이. 네네. 선량한 우리 피해자들 또 우리 선량한 운전자들이 보험료를 충당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이 음주운전도 더 줄어들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사회적 책임이 들거든요.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경제적으로 징벌적으로 책임을 물게 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질 텐데 사고를 내더라도 어떤 도덕적 책임, 그다음 법률적 책임만 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책임까지는 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징벌은 아니더라도요. 네. 적어도 본인이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은 300만 원만 사람 다치고 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게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네. 반대로 피해자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가입해 있는 보험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니까 보험료 인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보험 시스템이 진짜 사람이 다쳤을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피해자가 1%의 과실이 있다. 또 음주운전 가해자가 99%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도요. 1%의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99%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네. 나는 경미한 사고라서 전치가 2주가 나왔다.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인적 피해금이 발생을 한다고 좀 치면요. 네. 음주운전 가해자 회사에서 40만 원만 저는 지원을 받고 음주운전 가해자가 툭 부딪히고 다른 데 가서 가게를 들이받고 치료비가 3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내 보험회사에서 나는 과실이 1%지만 이 치료비 전액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하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본부장님과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지금 네. 개선에 대한 목소리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 제 오늘 방송 듣고 생각하셔도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전체 응답자의 92.2%가 가해 운전자 금전적 배상 책임 높여라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또 844명은 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가 책임지는 게 합당하지 이거를 왜 보험회사에서 선량한 비용으로 지급을 하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보험회사에서 이런 부분들도 과도하게 책임을 지면서 보험료 인상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의 가해자 책임 이것은 사회적인 또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이걸 그렇습니다. 법안으로 좀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까? 예, 현재 국회에 자배법 개정안이 자동차 손해배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권의 이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20대 국회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아마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법안인데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20대 국회에서 통과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외국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갖춰진 그런 우리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본 게요. 전체 교통사고 대비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얼마나 되냐 이걸 한번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가 전체 교통사고 대비해서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4.39% 정도 됩니다. 5% 정도죠. 그러니까 20건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이 중에 한 건은 음주운전 사고다 이런 건데요. OECD 국가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영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2배가 높고요. 독일에 비해서는 17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330배나 높습니다. 네. 일본은 0.027%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독일은 음주, 약물, 여기 연관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 또 지급을 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다시 구상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돼 있고요. 프랑스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인은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법정에 갈 경우에는 대물 담보까지도 전부 다 구상을 합니다. 또 즉시 보험까지 해약을 해지를 하고요. 또 갱신 시에는 최대 400%의 보험료 인상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한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문화가 조성이 돼버리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더 처벌을 강화시켜서 근절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법안들은 꼭 통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관련해서 우리들이 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결국은 정리 좀 해주세요.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특히 또 경제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강하게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행사하면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연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800억 정도가 절약이 되는데요.
이 2,800억을 소비자들한테 다시 돌려줘야죠. 보험료를 인하한다든지 더 좋은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사용한다든지 해서 네. 이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사회 문화가 음주운전을 아주 터부시하는 이런 문화로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 이윤호 정책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